중등부 2학년, 3학년 학생들 오늘 문장의 형식과 동사부터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요 동사 문제랑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그리고 도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3학년 학생들은 도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랑 접속사 파트에 있는 조건, 양보, 목적, 원형 부정사, whether, if 그리고 도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초점을 두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문법은 단계별로 이렇게 기초적인 거는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A4 용지에 5장씩을 줬어요, 오늘. 문제를 그대로 읽고 그냥 개념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떤 이해를 했는지를 적어 오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에 와서 문제를 보고 채점하는 걸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1형식과 5형식은 계속 문법 마스터를 통해서 우리 정규 수업 때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지만 이 동사에서는 자동사란 결국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다 하더라도 문장이 이루어진다더라. 그리고 이 구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또는 뭐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추가했어요.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 형식이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부터는 문장의 형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엔 수식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결어까지 있었어요. 이 동사는 이제는 우리가 동사보다는 결국엔 서술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구랑 절이라는 게 있었는데 쌤이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좀 할게요. 어차피 학생들이 2배속으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줄게요. 자, 구는 뒤에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했었죠. 이 말은 뒤에가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 형태가 아니었고요. 단어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뒤에가 완전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부사 구, 전치사 구, 전치사 나오면 뒤에 품사가 명사 나온다고 했었죠. 이런 수식어 역할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어 동사 수식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몇 형식? 1형식 문장이다. 여기 밑에 예시문을 보면 동사 있죠. 근데 쌤이 비동사 나오고 뒤에 빈칸 뚫리면 무조건 2형식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냐? 보어 자리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도 지금 1형식이 아니라 2형식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여기 잘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전치사죠. 전치사 나오면 명사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죠? 우리 앞글자 따서 전부 다 전명구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불완전한 구, 단어와 같은 거. 그럼 전명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에 있는 보어를 꾸며 주격보어 2형식이죠. 주격보어. 앞에 보어 자리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주어가 어떤 건지 어떤 걸 하는지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형식의 애가 아니라 얘는 어디에 있는지, 장소에 있는지. 그래서 즉 이 말은 우리가 비동사 세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am, are, is. 자, 여기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다시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비동사 세 가지는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내일 쌤이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예요.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학생들은 숙제를 추가적으로 낸다라는 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비동사 세 가지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에 있다. 무엇 무엇 하다. 이게 MREG의 공통적인 세 가지의 뜻이었죠. 요건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1형식과 그리고 2형식으로 나누었을 때 기준을 두었을 때 일단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한국말로 딱 이렇게 따졌을 때도 지금 수식어구 역할하는 게 1형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뭔가 장소, 지금 두 마리의 앵무새가
세상 안에 있는 거니까, 케이지 안에 있는 거니까 어딘가의 장소에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다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어딘가 장소에 있는 거니까. 즉, 일형식에는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쓰여지고요. 자, 어디 어디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그리고 어디 어디 무엇 무엇 하다 라는 거에는 이 형식에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은근히 헷갈리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대열 비동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열 is, 단수죠. 대열 are, 복수예요. 얘네는 대열 is 단수, 명사. 그 다음에 대열 are 복수, 명사. 그러면 단수명사가 있다. 저기에 복수명사가 있다. 얘네 이거 해석은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형식을 따진다? 얘는 일형식 문장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일형식 문장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is 뒤에 지금 비동사 뒤에 빈칸이 빵 뚫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품사가 뭘까요? 일단 명사네요. 그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 왔고 앞에 있는 그녀가 누구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네. 그지?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죠.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 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얘도 또한 보충 설명해주는 건 아니지만 비동사야. 뒤에 빵 뚫렸고요. in이라는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겠지. 그러면 전면구지. 어디 어디에 있다겠지. 쌤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도서관에 있는 거니까 얘는 일형식이 되겠지.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일형식에 포함하지 않는 것, 되지 않는 것, 주어의 직업이라든지 뭐 상태, 성질, 지금 직업을 얘기하고 있지. 상태라든지 성질 등을 나타내거나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동사의 뭐의 대상,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지난 영상을 보면은 뭐 문장의 성분의 역할 같은 거를 쌤이 나열로 다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초적인 걸 보고 오세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바로 목적어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면 자, 나는요 played soccer yesterday. 나는요 주어. 동사부터 찾고요. 앞뒤로 끊어주세요. played 했대요. 무엇을 한 거예요 지금? 축구를 한 거예요. 그죠? 어제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부사고 내가 어제 축구를 한 거기 때문에 축구을로 끝나는 형식이 지금 보면은 목적어 역할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3형식이 되는 거고요. sometimes 때때로 자, 여기서 그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안 되고요. 얘는 비인칭 주어예요. 뒤에 나오는 snows가 지금 눈이 오는 거잖아, 그죠? 얘는 뭔가 비인칭 주는 거리나 시간, 요일 이런 날씨를 나타내주는 비인칭 주어인데 이런 아이들은 해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때때로 서울에는 눈이 와요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일형식 문장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부분 나왔으니까 볼 거 없이 1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앞뒤로 끊어줄게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에. 그죠? 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근데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보통 얘가 지금 뭐 일반 동사니까 얘는 안 되고 1번 이렇게 찍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잘 보면 비동사 뒤에 빈칸 뚫렸어요. 얘 부사잖아. 그죠? 얘 부사예요. 그리고 exciting이라는 얘가 형용사예요.
아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고요. 앞에 있는 movie가 영화가 매우 재미있대 또는 신이 난 여기 되어 있네. 신이 났대. 그죠? 그러니까 매우 신이 난 게 뭐야? 지금 그 영화가 신이 난 거잖아. 그 영화가 어떤 건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얘는 이 형식일까요?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석해서 이건 1형식이라고 하는 애들 분명 또 있을, 2형식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형식 해서 2번 찐 날도 있을 거란 말이야. 또는 doesn't work라고 해서 뭐 얘는 비동사, 일반 동사네 하니까 안 돼 하고 2번 찐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매하게, 그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애매하다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별표를 치고 이 문제는 내가 애매하게 풀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은 조금 헷갈리게 푸는 문제들은 별표를 하고 끝까지 완벽하게 풀 때까지 다음날 쌤한테 와서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헷갈려 보이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doesn't work. doesn't work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그죠? 나의 컴퓨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야. 작동하다. 여기서 work는요,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 또는 작동하다, 수행하다 뭐 등등이 있는데 work는 여기서 작동하다. 사물이니까 내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나의 컴퓨터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목적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으면 된 거죠. 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끊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앞뒤로 끊어줄게요. 동사.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그럼 나의 남동생은 천천히 걸어요. 자, 그녀가 마시는데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우유를 마십니다. 매일. 자, 우유를이라는 목적어 나왔네요. 자, 그럼 얘는 3형식이 되겠고요. 부사 형태로 나왔으니까 나의 남동생은 걷는데요. 천천히 부사 빼볼게요. 그러면 내 남동생 얘 지금 부사 뺄 수 있죠. 왜요? 수식어니까요. 부사 역할은 수식어니까. 꾸며준 역할이니까요. 내 남동생이 걷는데요. 충분히 문장이 완성이 되죠. 내가 어디에서 남동생이 걷는지 수식어 역할 해주는 게 있든 없든 그냥 꾸며주는 역할이 있든 없든 문장이 완성만 되면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자동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1형식 문장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바로 우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다 배웠던 부분들이라서 근데 우리가 2형식 문장 그냥 넘어갈 거예요, 쌤이. 근데 잠깐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자면 일단 우리 수식어가 연결됐을 때 1형식 문장도 수식어가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2형식 문장 같은 경우도 수식어가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자체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C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격 보어라는 거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수식어구가 당연히 올 수 있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he, 그 다음에 F예요. He felt tired. 얘가 피곤을 느꼈던 거야. 그죠?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felt tired. 그 다음에 after the race 라고 하면은 경주 후에란 뜻이거든요. 경주 후에 그가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after the race가 지금 수식어구라는 거죠. 그리고 보어가 지금 그가 피곤함을 느낀 거니까 여기서 있는 tired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형용사처럼. 그래서 수식어구도 이 형식에서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 2학년 학생들이든지 3학년 학생들 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3, 4형식이죠. 3형식과 4형식.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무슨 동사죠? 수요동사. 즉, 그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 그래서 주어랑 동사, 목적어 약간을 하는데 자, 일단 1형식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자면 주어, 그 다음에 무슨 동사였었죠? 자동사였어. 2형식. 그 다음에 주격, 보어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그 다음에 무슨 동사였어요? 타동사가 되겠죠. 그죠? 동사에 분명히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타동사가 되겠죠.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2형식도 자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되겠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오브젝트라는 직접 목적어가 됐었죠.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문법 마스터에서 다 되어 있었었죠. 자, 그러면 3형식과 4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3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목적어는 어떤 역할?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명사, 구 또는 대명사, 즉 목적격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쓰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엄마는 그 상점에서 가방을 구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낸시는 자신의 사촌에게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동사가 쓰인 문장이라고 해도 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1형식과 3형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1형식 같은 경우는 자, 그녀가 멈췄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가 멈추었대요. 멈춰 세운 거죠. 여기서는 무엇을 멈춰 세웠냐면 그 버스를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멈춰 세운 거죠. 그래서 동사는 같은 동사지만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1형식이 되냐 또는 3형식이 되냐에 나누어지는 동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start가 되고요. begin, stop, finish, change, continue 등등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있는데 여기 밑에 보이면 여기 지금 보면 의미상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전치사 없이 쓰이는 3형식 동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해. 그리고 또는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 그러면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전치사 써줘야 되고 그 누구와 함께라는 with가 필요해요. 전치사 그죠? 그런데 어떠한 동사 같은 경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동사 나오고 바로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동사가 또 정해져 있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ter, 그 다음에 뭐 attend 등등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는 in이라는 걸 들어가줘야 되는데 또는 into라는 것도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방으로라는 거니까 into가 들어가는 게 맞죠. 원래는 전치사.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enters the room으로 바로 가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배우와 결혼한 거,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한 거니까, 누구와 함께 결혼한 거니까 with가 들어가주는 게 원래는 맞지만 얘는 married가 나와준다면, 이러한 동사가 나와져 있다면 전치사 with가 써주지가 않고요. 바로 an actor이라고 바로 써주는 게 의미상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전치사 없이 쓰이는 삼형식 동사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쌤이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바로 그냥 대충 정리만 좀 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어랑 동사, 간목, 직목이 되어 있어요. 그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목적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칭 대명사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무엇, 을 또는 릴과 같이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은 몇 형식이라고 하죠? 4형식 문장이에요. 그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는 무슨 대상? 받는 대상이고 직접 목적어는 전달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보면은 간목에서 직목, 그러니까 누가, 그 소녀는, 주어가 누구에게, 그 소녀에게, 지금 받는 대상이 누구죠? 간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목은 지금 받는 대상이야.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전달되는 대상이에요. 그죠? 그 선물을이니까 즉 얘는 사물이 되겠고요. 얘는 받는 대상이니까 즉 주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 이 주어가요. 그 가수에게 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요? 편지를이니까 사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는 친한 친구니까 여기서 사람, 자신의 그 또는 그의 일기장을 사물이 되겠네요. 얘도 나에게 간목이니까 사람, 얘도 선물이라는 사물이 되는 것처럼 주로 간목은 사람이고 직목은 사물이더라 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동사는 무엇에게, 즉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는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물을 무언가 수여한다. 주는 거잖아.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장이라는 거니까 사물을 뭔가를 주겠습니다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편지를 줄 때도 우리가 쓸 때는 to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잖아요. 앞에 쓸 때. 그러한 전치사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맞게요? 그러한 동사들에 정해져 있는 동사들에 맞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에 맞게요. 그럼 to나 for, 그 다음에 of에 맞게. 자, give, 그 다음에 뭐 send, lend 등등 있는데 얘는 계속 그냥 봐주고 나와져 있는 정해진 패턴들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외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of는 뭐 계속 나와주는 형태로만 나와주거든요. 뭐 ask라든지 등등 묻다라는 거. for는 뭐 cook이라든지 뭐 find, 그 다음에 chose, get 등등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뭐 give, send, teach, lend, 뭐 bring, make가 아니고 뭐 bring 등등, tell, write 등등 있었어요. send. 그 다음에 show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거는 계속 정규 수업 때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빈칸, 일단 여기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수요동사가 아닌 것은 이거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다음 빈칸에 to를 쓰거나 필요 없으면 X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봤을 때 문장이 길다고 해서 어렵지 않겠죠. 뭐부터 찾으면 돼요? 서술어부터 찾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 보니까 explained라는 설명하다. 앞뒤로 잘라주고요. 서술어 표시해주고 주어 표시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는 것이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녀는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무엇을요? 근데 여기 오브 나왔죠. 자, 오브는 이런 전치사 오브 같은 경우는 for이라든지 전치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에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의 종류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조금 많이 해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뒤에서 먼저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그럼 명사 나왔죠. 그러면 학급의 규칙이죠. 룰이 학급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가 그의 친구들에게 자,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수요동사 취급하면 되겠네 라고 할 텐데 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explained라는 게 수요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필요 없다고 해서 수요동사가 아니네 x 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동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엇을 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 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그 소녀는 설명을 했는데 학급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 근데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의 친구들에게라는 지금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to를 기본적으로 전치사 to를 써줘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to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동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석이 그렇게 되면 to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라고 해석이 된다면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자, 그녀는요. 앞뒤로 끊어줄게요. 소개했다. 그죠? introduce는 소개하다인데 반드시 모르는 단어들은 본인이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실력이 절대 늘질 않죠. 그녀의 강아지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모르는 단어 쭉 보니까 자, neighbor를 하면은 이웃. 자, 그녀의 s 붙었으니까 얘는 복수 형태로 변하겠죠. 그녀의 이웃들에게 누구를 지금 자, 사람이든 뭐 사물은 아니니까 그죠? 그녀의 강아지를 그녀의 이웃들에게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죠. 지금 얘들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즉 무엇을 사물을 이든 사람이든 순서가 바뀌었을 뿐 어찌됐든 누구누구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아까 전에 우리 수요동사는 무엇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또는 를, 즉 사물을 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결국엔 사물을 사람에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정리를 좀 해줄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to를 쓰거나 필요 없으면 x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무조건 x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앞뒤로 끊어줬을 때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사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사죠. 그러면 규칙이잖아. 학급의 규칙. 그 소년이 설명을 했는데 학급에 대한 규칙이에요. 누구에게예요, 지금? 사물을 사람에게. 그런데 아까 수요동사는 사람에게 사형식 동사 형식이 사물을 이었어요. 그쵸? 그때는 수요동사 형태였었고요. 사형식이었어도. 그런데 이때는 사물을 사람에게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편지 쓸 때 아까 앞서 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to 누구누구에게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때의 to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듯이 to 전치사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x가 필요 없다.
to가 필요 없다라는 형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사물은 아니지만 도구가 어찌됐든 결국엔 뭐 그녀의 강아지를 누구에게요? 결국엔 사람들이죠. 얘가 이웃들이니까 그녀의 이웃들에게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to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to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앞뒤로 끊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사에 에스크 나오고 수요동사 나왔다고 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전치사 넣어주면 안 되죠. 끝까지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팀은요, 물었습니다. 또는 요청했습니다. 무엇을요? 누구에게 지금 요청한 겁니까? 자, 클러크는 점원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what가 무슨 뜻이에요? what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시계의 가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브 나왔으니까 뒤에서 해석을 해주면 시계의 진짜 다시 깔끔하게를 해주면 3번에 보면 오브 나왔으니까 뒤에서 명사죠. 시계의 가격이죠. 가격을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죠? 누구에게요? 점원에게. 여기서는 수요동사로 쓰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뒤에 보면은 얘는 지금 그는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의죠. 의의 결과죠. 근데 여기서는 연구예요. 연구. 그의 연구의 결과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발표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의 뭐를요? 클래스, 학급.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줘야 되나요? 4번에. 보면은 그의 반에 대한 거니까. 그죠? 여기 지금 보면 그의 학급, 그의 반에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한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to로 이용해 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 5번 앞에 동사 끊어주고요. 자, 나의 삼촌은요. 자, 얘 진짜 중요하죠. 보통 BR로 시작되는 거랑 BO랑 시작되는 거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보면 이 형태는요. 뭐의 과거냐면 bring, 가져가다 있죠. 얘의 그 형태거든요. 과거 형태. 근데 보면은 사다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얘는 boat예요. boat.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삼촌은요, 가져갔습니다. 또는 가져왔대요. 뭐를요? 여기서 머플러 그리고 코트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고 되겠죠? 누구에게? 나에게. 이때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바로 나의 삼촌은 가져다 주었다. 동사 나에게 무엇을 머플러 그리고 코트를 목적어 형태로. 그냥 얘는 필요 없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1번과 5번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일단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수요 동사는. 자, 여기서 목적어의 이제 위치 전환이 형태가 나왔어요. 이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가 즉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인 사물을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몇 형식으로요? 3형식 문장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로 옮긴, 즉 사람과 사물을 바꿔줄 거예요. 아까 전에 4형식 문장에서는 사람, 주어, 동사, 그리고 사람, 사물 이런 형태였더라면 얘가 주어, 동사, 그리고 사물 형태로, 사람 형태로 바꿔줄 거야. 이때 이 중간 사이에 사물과 사람 형태 중간 사이에 뭘 써줄 거냐면 이 중간에 to나 for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of를 써줄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정해진 서술어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봤었죠. give, send라는 수요
동사라는 서술어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기 중간이 결국엔 아까 사람이 뭐였었죠? 간접 목적어였잖아요. 결국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그러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쓰는 전치사는 수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to를 쓰는 동사는 give, 그 다음에 teach, show, lend, send, write, tell, hand 추가된 것들도 꼭 적어서 필기해서 다 같이 외우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pass, bring 등등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for, find, get, buy, cook, make 등등. 그 다음에 여기서 4형식, 3형식 이런 예시문들을 꼭 봐줘서 내가 좀 까먹었을 때 예시문들 외워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of를 쓰는 수요 동사는 ask, inquire 등등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to나 for, of 중에서 알맞은 것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동사부터 찾아 밑줄 그어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수요 동사를 찾아서 밑에를 딱딱딱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원래 형태는 지금은 우리가 수요 동사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절대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평소에는. 일단 gave는 give의 과거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뭘까요? 일단 얘는 give는 뭐였죠? to.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BR은 bring이었으니까 얘는 for. 그 다음에 얘는 for. to. 4번도 of. 그 다음에 rent는 lend의 과거 형태죠. 5번은 to. 그래서 얘를 반드시 하려면 쌤 늘 예전부터 우리 했었죠. 늘 오랜 기간 동안 늘 수도 없이 했던 거. 3단 변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죠? 꾸준하게. 왜냐면 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완료도 곧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끝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이 현재 완료도 하려면 3단 변화가 필수적인 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꼭 이제 복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to m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동사부터 일단 찾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 동사 문제니까. 그러면 sent, 동사에 맞게 얘가 전치사가 잘 와줬는지 안 와줬는지를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found는 find 과거 형태고 sent니까 send, gave니까 give, bought니까 buy 이렇게 써주고 자, find는 to가 맞나요? 자, 얘는 for이죠. 그러니까 for me. 그 다음에 send는 to니까 her friends가 아니라 얘는 to her friends. to가 빠졌다는 뜻이지. give니까 to our daughters. 그 다음에 buy니까 buy니까 of가 아니고 얘는 for 그 다음에 her students 이렇게 와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어순을 조금 설명해 줄 건데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동사를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를 끊어주냐면 동사를 앞으로 첫 번째 문장으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찾아주세요. 직접 목적어. 그의 우리가 아까 전에 뭐였었죠?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얘가 원래 4형식이었잖아.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는 뭐부터 기억해라? 사람에게 사물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수요동사의 문제 형태 지금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4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라면 첫 번째로 사람에게 사물을 요것만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고요. 얘를 3형식으로 할 때는 사물에게 도치하세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도치하고요. 요 중간 사이에 뭐 넣어준다? 수요 동사에 맞게 전치사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전치사가 끼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수식어 역할을 해주는. 그럼 전치사 넣었을 때 뭔가 좀 복잡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주어, 동사는 앞뒤에, 이게 앞에 나와줄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주어, 동사는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주어, 동사, 사물,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얘를 10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와 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부터 내려와 줘야겠죠? long thanks you letter를 이렇게 바꿔 도치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끊어주고 일단. 왜냐면 사물과 사람이니까 여기서 사람이 뭘까요? 페런츠겠죠. 그의 페런츠. 자, 여기서 저번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왜 그때 쌤이 소유격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소유격 뒤에는 뭐가 나온다? 소유격 의로 끝나는 거 해석이 되는 거 명사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의 명사니까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해석해줘야겠죠. 그의 페런츠까지가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이는 썼대요. 그의 페런츠에게 무엇을 아주 그냥 감사 편지를 써준 거죠. 그죠? 근데 얘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 역할이잖아. 그죠? 그냥 끼워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엔 얘가 간접 목적어가 돼.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그냥 사물이 되는 거니까 전치사 끼워 넣어주면 되니까 얘 써주고 얘 써주고 얘를 써주고 그 중간 사이에 white니까 뭘 써주면 돼요? 전치사 to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to his parents 이렇게 써주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2, 3, 4, 5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에스크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쌤이 문제를 안 낼 거고요. 3, 4, 5번 문제는 이름을 적어줄 테니까 적힌 학생들은 내일 문제 풀어 올게요. 자, 다음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쓰는 거.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그 다음에 4번 문제부터 10번, 1번, 2번, 3번, 4번
오형식은 주어랑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얘가 목적격 보어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결국에 명사 또는 형용사 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구문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현재 분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었어요. 이때 현재 분사는 동사 ing 형태였었고 과거 분사는 동사 ed 형태였었는데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때 동사 ing 형태를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우리가 그 MRIs 동사가 붙었을 때 ing 형태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동사 그냥 ing 형태로 쓰여진 건 두 가지가 있었어. 뭐였냐면 동명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있어. 근데 이때 동명사로 쓰였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분사로 쓰였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 용법 기억하죠? 투부정사 용법을 했을 때는 명사적 용법 기억하나요? 근데 우리가 왜 투부정사 용법에 의미가 있었을 때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문장을 막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많이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딱 그 마침표를 끊었을 때 주어, 동사는 각각 하나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단어죠. 즉 낱말은 하나씩만 들어가서 무수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이 길어지다 보면. 그러면 동사는 각각 하나인데 들어가야 하는데 접속사가 있지 않는 이상 단어는 하나씩만 필요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to를 붙여서 동사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게, 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의미를 두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자 그러면 그냥 품사인 명사로 역할은 뭐다? 주목보다 라고 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모습을 가지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여진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 해석은 어떻게 됐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하 기로 해석이 됐던 것처럼 똑같이 이 동명사도 나 더 이상 동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즉 동사의 성질에서 모습을 가지고 ing를 추가함으로써 얘는 명사로 변동시킨 거죠. 명사로 된 거죠. 그럼 똑같이 얘도 명사니까 쓰임은 어떻게 될까요?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뭐뭐 하기로 되겠고 그 다음에 품사는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우리가 3단 변화했던 거 기억나죠? 동사의 3단 변화했을 때 현재, 동사의 현재, 과거, PP 얘는 동사인데 동사의 모습을 얻다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뿅 변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과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특징이잖아요. 형용사가. 기억이 안 날 땐 대표적인 동사 do, 기본적인 거. 여기는 하, 다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다를 지워주는 거예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PP로 왔을 때. 그러면 형용사인 니은과 리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리을을 바꿔주면 할 되겠죠. 그럼 니은으로 해준다면 하는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해석도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였을 때도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해석은 하는 이렇게 해서 되겠죠. 또는 할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명사는 품사는 명사가 되겠고요. 해석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똑같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는 뭐뭐하 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쓰임이라는 건데 얘네들의 쓰임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역할을 하냐는 뜻이야. 자, 명사는 뭐였지? 주목보였잖아. 결국엔 동명사는 주목보 똑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분사는 뭐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쓰임인 거죠, 결국엔. 자, 분사 구문에서도 중요하듯이 이 현재 분사의 쓰임은요. 결국엔 품사가 형용사라고 있었죠. 그럼 말 그대로 품사인 형용사의 쓰임인 거야. 이 형용사가 역할을 뭐 하는지. 형용사 뭐를 수식해줘요? 명사 수식해주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명사 수식이죠. 즉, 동사 ing인 현재 분사를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 쓰임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죠? 이 명사 자체를 보어 역할 하더라. 그죠? 명사 수식해주고 보어 역할. 어떤 역할? 목적격 보어 역할 하더라. 방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분사 구문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ing 형태로 현재 분사로 쓰여진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 쭉 한번 볼게요. 여기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인데 앞에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지금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 물은 시원하게 유지된다라는 거고 밑에는 지금 그 물이 즉 주어가요. 주어는 지금 주체라고 얘기했어. 주어는 역할이 주체고 서술어는 그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행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목적어는 그거에 대한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할이. 그러면 그 주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지금 시원하게 해주는데 뭐를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물이 나를 시원하게 해준다. 유지시키다 라는 거니까, 그죠? 나를 시원하게 해준다. 지금 여기서 나를 뭐 하게 해주는 거야? 시원하게 해주고, 시원한 건 누구예요? 나니까 둘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의 종류는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말이 우리가 그 마스터에서 늘 외웠던 것처럼 뭐였냐면 우리가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자, 지각 동사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목원동사라고도 하죠. 사역동사가 있었어요. 자각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씩 보는 거 두 개, 듣는 거 두 개, 뭐 느끼는 거, 맞는 거 이런 거 그러면 see 그 다음에 watch 두 개죠. 보다 그 다음에 듣는 거 두 개라고 했어.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뭐 냄새를 맡다 smell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그 다음에 taste 뭐 이런 거 있었죠. 얘네들이 지각동사가 이렇게 자리에 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가 포인트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있었죠. 사역동사가 어떤 거였냐면 얘네가 make, have, 그 다음에 let, 그 다음에 help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동사 원형 올 수. 그래서 make라든지 have라든지 let이라든지 help 같은 사역 동사가 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라는 거. 밑에 보면은 우리가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라고 했는데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많은 동사들이 많은 것들이 왔어요. 뭐 투부정사라든지 명사, 형용사, 분사 구문, 동사 원형 등등이 있었죠. 아마 이렇게 왔었죠. 6개.
그런데 이 형식으로 됐을 때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명사 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지 절대 부사가 올 수 없어요. 부사. 이게 포인트. 다른 것도 올 수 없지만 명사 또는 형용사가 와요. 그죠? 그래서 부사 우리가 아까 일형식 할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나의 남동생은 my brother walks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었냐면 천천히 걸었다고 했어. 그죠? 이렇게 해서 쌤이 아까 전에 그 문제를 풀 때 얘를 지워볼게요 하고 얘가 그 어떤 문제였냐면 1형식 고르는 문제였는데 1번, 2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답이 이게 답이었거든. 1형식 문제인데. 쌤이 이걸 지워버렸거든요. 아까 전에. 왜 지웠었냐면 그러면서 얘가 부사 역할을 했었어요 라고 쌤이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 꾸며주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이더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2형식의 역할이었더라면 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는 2형식에서는 부사가 올 수 없어요 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얘는 1형식이었기 때문에 부사가 올 수 있죠. 나의 남동생은 걷는데 천천히 걷는 거기 때문에 얘를 왜 지웠냐면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없어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형식에서는 부사 올 수 없고 명사 또는 형용사 올 수 있다라는 거랑 5형식에서는 6가지의 모습을 가지고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숙제를 조금 내볼게요. 자, 일단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뭐뭐에게 무엇을 시키다라는 의미로 5형식 동사,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었죠.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과거분사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목적격 보어로 그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냄새를 맡았는데 누가? 앤디, 즉 주어가 그 닭고기가 구워지는 냄새를 맡았대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무슨 동사냐면 얘가 smell이라는 지각 동사죠. 그죠? 지각 동사인데 여기서의 치킨이 뭐냐면 치킨 로스트. 그러니까 얘가 닭고기가 지금 뭔가 구워진다라는 거니까 뭔가 닭고기가 어딘가에서 구워지는 수동태 의미로 냄새를 맡았다라는 걸로 ed 형태로 지금 과거분사 써줬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에서 get은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목적격 보어에서는 뭐를 쓴다? 투부정사 구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사역 동사에서 help 있었죠. 이때는 동사 원형만 써줬지만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든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도 같이 쓴다라는 거.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원래는 써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help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형태도 같이 써준다는 거.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거의 문제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쌤이 이제 학원에서 문제를 따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서 오는 걸로 할게요.